자, 반갑습니다. 저는 러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수학 강사 고병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6월 평가원 시험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평가원 시험이 6월 18일 목요일로 일단 잠정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을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들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잘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6월 평가원 학습 전략입니다. 일단 수학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에 입각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푸는 것들한 스킬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평가원 시험에서 많이 좀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9월 모평서부터 좀 소위 준킬러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교과 과정이 바뀐 첫 해에서 점수를 좋게 잘 받으려면 무조건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현재 EBS 강사이면서 러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간략한 양력을 소개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수학 1 파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챕터가 3개로 나눠져 있죠. 지수로그 함수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하고,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W는 빼고, 이건 오타. 자, 일단 지수로그 함수가 우리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가가 된 과목이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적인 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의 그 형태, 우리가 이제 A 값에 따라서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변형이 되잖아요. 그죠? 그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그래프 해석에 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면, 로그함수는 x축으로, 만약에 그 역함수가 로그함수라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 테마도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 안의 도형, 이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나왔던 유형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유형이죠. 그리고 최근에 봤던 3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기억나나요? 그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수학 가형 29번이 있어. 가형 29번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 안에 있는 그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한번 출제가 됐었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좀 선생님이 지수함수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이 삼각함수 파트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12다. 그럴 때 동경이 주어지고 x축과 이루는 양의 각도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질에 관한 문제. 거기다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기본적인 연산에 관한, 계산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도 실제로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에 관한 그래프. 그 그래프에 관한 해석에서는 당연히 이제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 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달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 봤듯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한 도형 문제가 단독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와 더불어서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이라는 미적분에 있는 단원하고 연계가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요 단원 위주로 좀 잘 보세요. 특히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뭐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뭐 두 개의 변이 주어지면 그 변의 대각 중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을 쓴다던가, 두 개의 각이 주어졌을 때 그 두 각의 대변의 길이 중에 하나가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을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제2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가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제2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거. 근데 독특하게도 제2 코사인 법칙에 나오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제2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도 역시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역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 파트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가 좀 난해한 파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열인데, 수열은 특히 이과 학생들한테는 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열 파트가 실제로 많이 들어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간 나왔던 문과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일단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 중에서는 2019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 나형에 29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문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한 절대값을 가지고 물어보는, 공차가 음의 정수, 공비가 음의 정수일 때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그 문제도 되게 좋았습니다. 문과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런 문제를 꼭 풀어보면서 감을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 같은 경우는 누가 모릅니까, 시그마를. 뭐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 뭐 2분의 N, N 플러스 1. 누구나 다 아는 성질이고, 뭐 여러 가지 뭐 K제곱에 관한 성질,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도 누구나 다 아는 성질이야. 근데 오히려 그런 성질보다는 시그마는 일단 나열을 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나열을 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 특히나 이번에도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규칙을 발견하는 수열. 사실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못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열을 하면서 규칙을 좀 살펴보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열하다가 만약에 규칙이 없어. 그러면 그냥 쭉 나열해서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차수열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들의 합을 원하진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끽해봤자 한 10개에서 15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투 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 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각이래.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법, 적분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수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이과 공통으로 4월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전부 다 지금 수원 수투가 전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과는 4월 달에는 수투는 전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투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과 시험에 실제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선 먼저 잠깐만 언급하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좌극한, 우극한에 관한 문제는 뭐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극한값에 관한 문제 중에서 특히 0분의 0꼴 있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좀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뭐 분자가 0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인수로 가져서 식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에 관한 테마 중에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역시 그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함수값이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곱형태와 합성함수 형태의 연속에 관한 응용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카트 같은 경우는 그간 작년과 재작년 2020학년도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30번이 전부 다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다뤘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6월 평가원까지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한 테마를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서부터가 이제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 도함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증가감소와 극대극소라는 테마. 이 테마는 바로 세 번째 있는 그래프 해석이라는 테마와 굉장히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 해석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균값의 정리가 선생님은 문과하고 이과에서 둘 다 출제가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평균값의 정리를 좀 놓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적분법 같은 경우는 미적분 1하고 비교했을 때 적분법에 대한 기본 정의, 정적분의 정의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그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분 구간이 뭐 둘 다 상수인 경우와 둘 중 하나만 상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러한 함수들 이렇게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만 나오는 경우 또는 적분 구간이 둘 다 미지수가 나오는 경우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과 극값 사이의 관계 이것도 이제 이과에서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문과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정적분하고 극값 사실 정적분과 극값이라기보다는 넓이하고 극값 사이의 관계죠. 넓이, 그러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것을 이제 원함수로 바꿨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그게 넓이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선생님이 올해 좀 교재에다가 집어넣었던 문제 중에 넓이에 관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섞여 있어. 그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 뭐 요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x축과 y축이 있는데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갔어. 요 점의 좌표가 뭐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가 y는 k라고 했을 때 요 넓이가 뭐 예를 들어서 s1이고 요 넓이가 s2일 때 s1과 s2의 넓이가 똑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 그런 넓이에 관한 테마. 걔는 그냥 0부터 3까지 여기를 y는 fx라고 한다면 fx에서 k를 뺀 값이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성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월 평가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멀리 보자면 수능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올해 2021 수능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그런 테마인데 역함수의 적분입니다. 사실 역함수의 적분이라는 테마는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역함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것들을 적분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하고 수투 파트 중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나올 만한 내용들을 다 소개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과 학생들을 위한 미적분에 대한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범위가 미분법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분법까지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수열의 극한이란 단원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한테는 처음 들어간 단원입니다. 그죠? 처음 들어간. 저희 사실 처음은 아닌데 미적분 1에 있던 개념인데 우리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처음 시험으로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극한값을 함수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테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어떻게 된다, n의 값들, 점들을 뭐 n으로 놓겠죠. 그런 것들을 함수에 적용하는 것들과 일반항과 급수 사이의 관계, 요거 아시죠? 시그마 n의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 a의 n이 수렴한다. 그렇게 되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일반항과 급수 사이의 관계,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해서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넓이가 계속 작아지는 패턴의 넓이들을 다 더한 값이 과연 어디로 수렴하냐, 뭐 이런 내용이 바로 프랙탈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상 18번이나 뭐 17번, 19번 뭐 요 정도에 항상 배치가 됐던 문제인데 이게 문과 수학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 수학에 들어와서 이게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6평에서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적분에서 아직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접근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 잘 보면서 정리하시고 요거는 언젠가 유튜브로 한번 찍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에 있던 수원의 피처링으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요게 가미가 된 삼각함수의 극한도형 문제. 요게 이제 다시 한번 대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당연히 삼각함수의 극한도형 문제를 당연히 풀어보시되 거기서 분명히 조건 하나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버리지 마시고 다 풀어보세요. 왜냐면 어쨌든 중간 과정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2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으로 된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있죠. fx가 2차 함수인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뭐 x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가 같이 연계된 이러한 함수 형태가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예전까지는 좀 사라졌었던 그런 테마였는데 다시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수투에서 강조했던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평균값의 정리, 그 다음에 기타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표현을 해서 문제로 물어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번 6평에서 미적분 단원에서 또 물어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수투하고의 연계성을 좀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예전과 같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들을 역시 많이 보면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과든 문과든 간에 기출 강좌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됩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소개를 할 건데 그 기출 강좌에 만약에 맞는 학원들이 있다면 오셔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분석하는 기출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본 어려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확률과 통계인데, 사실 확률과 통계도 역시 확률 단원까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중요시 여겨서 보셔야 되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순열과 조합 같은 데서는 이제,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에서 이제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교집합되는 건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두 개의 사건들을 같이 더해준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빼줘야 되죠. 그 부분을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웃한다라는 얘기와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이웃하면 그냥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웃하지 않으면 전체에서 이웃한다를 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차라리
이웃하지 않는 대상을 빼놓고 나머지를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이 내용이 예전에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꼭 유형을 몇 개로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테마니까,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식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 최근 들어서는 작년 9월 모평과 올해 수능, 특히 문과입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활용 문제로 바뀌었죠. 이과는 17번이었죠. 17번에서 이제 식으로 된 게 나왔긴 했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복조합이 활용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활용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이과에서 이항정리라는 테마, 일반항 구하는 거 있죠. 우리가 A 플러스 B에 N제곱이라는 놈을 시그마, R은 0서부터 N까지 일반항을 N 컨비네이션 R에 A에 N-R제곱, 그 다음에 B의 R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 일반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하는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독립시행의 확률이 한 번쯤은 다시 등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조건부 확률의 응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 B바 A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우리가 배웠듯이 비교 대상이 4개가 나오는 거,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응용 문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정말 너무너무 쉽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 틀리면 안 되죠.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에 관한 확률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냥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현강에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러 오는 학생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확통은 매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거는 기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서 보는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률과 통계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5문제만 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바뀐 교과에서 지금 6월 평가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학습 전략이라면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이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중에 댓글 달아서 안 나왔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개인적으로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뭔가가 좀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왜냐하면 나도 출제자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여태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테마들을 좀 공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당연히 공부는 많이 해야지. 이것만 공부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좀 더 세심하게 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보셔야지, 저것만 할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바른수학 이과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단과 같은 경우는 6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제 기출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자세하게 언제쯤 시작되는지는 뒤에 가서 소개를 하고, 정규 강좌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이 듣는 강좌고, 그 다음에 AM이라고 해서 이건 재수생들이 듣고 있는 그런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 달, 7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죠. 그죠? 근데 이제 정규하고 좀 다른 점은, 정규는 사실 기출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수생 단과 같은 경우는 좀 기출 문제에 대한 좀 완벽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기출 문제의 양을 좀 많이 늘려서 일주일에 2번 듣거든요, 우리가. 여기 AM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보면서 정리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출은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고3들이 듣는 요 정규 단과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파이널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7월 말이었는데 수능이 2주가 연기가 돼서 선생님이 파이널을 8월 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파이널은 6월 평가원 18일 본 다음에 선생님과 선생님 연구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적중 유형이라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과생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테마가 변했을 수 있는데 뭐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추론 문제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고 뭐 중복조합 문제 있고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킬러 문제 이런 유형들을 좀 주되게 좀 보겠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앞에 가서 프랙탈이 나온다면 그것도 할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 확률과 통계에 관한 빈칸 추론 문제가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빈칸 추론을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그건 상황을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교재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하면서 올해 기본적으로 12월 3일 날 목요일 보는 수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휴강 같은 경우는 정규 단과는 내신 휴강 기간이라서 6월 초쯤에 6월 초에서 중순으로 이제 할 예정이고 이제 변수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뭐 어쨌든 AM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보는 날 빼고는 휴강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역시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도 기본적으로는 정규에서는 기출을 나가면서 역시 파이널 시즌 1, 2, 3로 진행이 됩니다. AM 같은 경우는 역시 일주일에 2번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해 문과는 선생님이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기출 강좌라 그러면 대부분 한 5년치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올해 선생님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에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총 7가지 유형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다 풀었어. 다 풀어서 분석 포인트를 다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재가 좀 두꺼워. 예년에는 한 25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한 54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출 강좌, 문과 기출 강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꼭 이 강의를 이걸 보고 선생님을 이제 믿고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꼭 요 맞는 강좌를 오셔서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한 이제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강남 러셀 학원이라고 있는데 강남 러셀 이제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 러셀 학원에서는 현재 지금 미적분 적분법을 나가고 있고 확률과 통계는 수녀를 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한 6월 29일 월요일쯤에 기출 강좌가 시작되니까 이과 재수생들은 요런 점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러셀에서 또 선생님이 문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확률이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확률이 다 끝나고 이제 통계만 남았는데 이제 6월 9일쯤에 기출 강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당에도 러셀 학원이 있습니다. 분당 러셀은 이제 정자역 쪽에 있는데 분당 러셀 AM 문과는 분당 러셀은 지금 재수생이 좀 늦게 시작을 했죠. 3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고 여기도 역시 6월 26일쯤에 기출 강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분당 러셀 정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었고 확률과 통계도 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번 주 5월 16일 날 토요일 날 이제 통계 강좌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월 23일 토요일부터 바로 기출 강좌가 시작되니까 혹시나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당에 사시거나 아니면 뭐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강좌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의를 지금 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계러셀, 그러니까 중계동에 노원구의 중계동에 있는데 그 3부 프라자 건물에 있습니다. 중계러셀에서는 역시 이제 AM 문과 학생들 대상으로 선생님이 6월 16일 정도서부터 기출 강좌가 시작될 거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대신 이제 정규 강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이 강의를 촬영하기 전에 이미 12일 날 통계 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5월 19일부터 기출 강좌가 시작됩니다. 혹시나 또 이 강좌를 이거를 영상을 보고 계신 중계동에 사시는 분이나 뭐 기본적으로 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학생들은 혹시나 기출 강좌가 필요하시면 기출 강좌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분석을 심화 있게,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접근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평촌에도 선생님이 이제 러셀 학원을 출강하고 있는데, 평촌 러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2일쯤에 기출 강좌가 시작이 되고 있고, 평촌 같은 경우는 뭐 그 되게 주변에 안양이나 뭐 평촌, 군포 뭐 이런 데 되게 많으시죠? 그런 학생들도 평촌으로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강남 러셀에서 선생님이 이과 정규반 고3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강좌는 아직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선생님이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선생님이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방향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사실 이 방향 좋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고생하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도 터지고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애들도 많이 줄어서 경쟁도 치열할 거고. 그런데 대학을 갈 애들은 갑니다. 그리고 잘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세요? 최소한 하루에 혼자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고3은 최소 3시간 이상. 자습입니다. 수업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은 최소 6시간 이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본인 스스로 강의 듣는 시간, 인터넷 강의 듣는 시간 제외하고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간다도 좋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해요. 기호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릅니다. 왜? 그냥 오를 때까지 괴롭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하고, 대신 좀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생판 처음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학은 유형만 가지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 방식대로 적용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보시고 얼른 가까운 러셀로 뛰어가십시오. 알겠죠? 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입시에서 큰 버팀목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들어주시느라 감사했고, 꼭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국어를 잘 못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아야겠다. 그래. 그런 생각을 들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평가원, 굉장히 중요한 6월 평가원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잘 준비하시고, 선생님이 6월 18일 날 목요일 날 중계 러셀에서 저녁 6시부터 현장에서 라이브로 해설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것도 역시 촬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혹시 듣고 싶은 학생들은 그날 오셔서 꼭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월 평가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